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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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파바박 캐스트.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런 말을 웃어? 꼭 해야 되나요? 아니, 뭐 하면 안 되나요? 이번 주말, 좋아요. 네, 이번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네네네, 잘 보냈습니다. 네. 저는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공식 상영회, 영화 상영회를 가졌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되게 꼭 한번 리뷰를 해보자라고 얘기했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리뷰했었던 영화랑은 좀 다른 게 이전에 저희가 했던 그 에어올이나 이제 더 웨일, 이제 바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개봉한 영화를 저희가 리뷰했었는데 따끈따끈한 이거는 영화죠. 그렇진 않죠. 맞아요. 이거는 무려 10년도 더 됐죠. 네, 벌써. 2012년에 개봉했다라고 넷플릭스에는 나오네요. 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10년 전이 2012년. 2012년이었다는 게 믿어지세요? 더 됐습니다, 여러분. 10년 더 됐어? 2023년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은. 10년 전이 2013년이었다라는 게 네. 믿을 수가 없네요. 네, 이제 10년도? 믿으세요. 좀 네. 나이가 또 믿으세요. 또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믿을 때가 됐다. 믿어야 돼. 받아들여. 세월이 무상하네요, 이거.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영화가 뭐죠, 바질 씨? 네, 오늘 리뷰할 영화는 프란시스 하입니다. 네, 프란시스 하. 네네. 저희가 이 영화를 어떻게 보게 됐죠? 지금 개봉한 것도 아니고 무려 10년이나 더 된 영화를. 아, 네. 원래 가장 먼저 이제 바질 씨가 먼저 이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좋았다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영업을 되게 많이 했고 맞아요. 그 영업하는 글에 넘어가서 이제 민코 씨가 한번 영화를 보게 됐고 민코 씨도 이 영화 괜찮다. 이제 리스야 너 좀 봐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 넘어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넘어가지 않다가, 지조절개 때문에 넘어가지 않다가 네, 넘어가지 않다가, 그래도, 이게 우리의 필수 교양 같은 영화 아니냐. 너도 좀 봐야 된다. 해가지고, 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필수 교양,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이제 우리 팟캐스트 필수 교양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영화에 대한 이제 그 글을 이제 바질님이 본인 블로그에 쓰셨고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이 영화를 찾아봤는데 그 블로그 글을 쓰셨을 때가 네, 저희 이거 팟캐스트 시작할 때쯤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시기가? 맞아요. 그게 맞아요. 21년 한 2월, 3월 뭐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네네. 약간 프란시스 하가 영화 줄거리랑 저희의 삶과 맞닿아 있는 그쵸. 그런 시절이었던 엄청 것 같아요. 맞닿아 있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특히 지금 파바캐스트에서 뭐 애청자분들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이렇게 그 관통하는 어떤 저희의 어떤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좀 프란시스 하의 어떤 결하고 되게 많이 맞닿아 있고 맞아요. 특히 저희가 이제 1, 2, 3화가 초기 팟캐스트 내용이 저희가 약간 분노도 많고 어둠의 다크 시절. 어둠의 다크 그쵸. 시절이 있는데 그때의 감성하고 되게 이제 맞닿아 있어서 맞아요. 네, 저희 애청자분들이라면은 엄청 좋아하실 영화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저희가 감히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일단 저희 각자의 영화 평점을 얘기하고 좀 기대감을 심어준 다음에 이제 영화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영화를 접했던 바질 씨,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거죠? 저는 5점입니다. 만점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그냥 인생 영화 아니에요? 맞아요. 완전 인생 영화고, 그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 영화는 에브리띵인 것처럼 이제 에어올인 것처럼, 네. 이제 민코 씨 인생 영화 이제 저희 리뷰 나중에 한번 하면 리뷰하면 되겠네요. 나중에 해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한 4번 정도 봤고, 볼 때마다 다르다. 네, 볼 때마다 다르다. 지금 이번에 4번째 봤는데, 볼 때마다 다르고, 새롭다. 네, 엄청 생각보다, 아니, 엄청 오랜만에 봤는데, 또 새로워요. 네네네. 그래서 아주 나의 인생 영화다. 맞아. 거의 3년에 한 번씩 보면서 이제 계속 반추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조금씩 반추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감상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그 감상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이따가 또 자세히 얘기를 네. 해드리도록 하죠. 민코 씨는 몇 점 주실 거죠? 5점 만점에? 저는 4점 가겠습니다. 4점. 네. 네, 근데 제가 좀 약간 좀 박평한 편이어서 네네. 좀 박평한데 4점이면 마음 상하지 괜찮은데? 않을게요.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짜게 주는데 네. 4점이면은 거의 나쁘지 않은데? 초특급으로 지금 점수 잘 준 좋습니다. 거고 저는 뭐 바질님만큼 어떤 인생 영화는 아니지만 그냥 저라는 사람의 어떤 시기가 있다면 그거를 되게 엄청 포착해서 정말 마음 절절하도록 정말 정교하게 묘사한 어떤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거는 가치가 있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네네. 리스님은 몇 점이신가요? 뭐 민코 씨의 평가가 좀 와닿지 않았지만 아, 그래? 저는 5점 만점에 3.5점을 줬더니 이 친구 둘이 다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사실 제가 보자고 한 거잖아요. 제 네. 인생 영화니까 너네 봐야 된다, 이렇게. 근데 하면서 안절부절 민코님은, 못했지. 근데 민코님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이미 보기도 했고. 근데 리스님은 걱정이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리스님이 일단은 이런 되게 인디 영화. 서정적인 인디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함부로 아, 너무 함부로 말했나요? 단정 짓지 아, 말고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걸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해줘요. 지금까지는 I haven't heard. 경험이 없다. 좋아한다는 들어본 얘기를 적이 들어본 적이 없다. 현재 분사를 이렇게 또 네네네, 들어본 네. 적이 없다. 맞아요. 제가 네. 좀 대자본이 들어간 빵빵 터지는 영화를 맞아요, 좀 맞아요. 좋아하긴 해요. 네. 맞아요. 블록버스터 같은 거. 그쵸. 네, 돈값 안 아까운. 그리고 막 표가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바질 씨가 얘기하기를 제가 요즘 좀 극단적으로 사람이 치우쳐가지고 업돼서 극호나 극불호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극불호일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거든요. 그냥 맞아, 정확히 말하면 이 영화가 리스의 그 코일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보다 후 아니면 그 불호밖에 없으니까. 아니 대체 무슨 이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리스님이 중간중간 많이 웃기도 하고 맞아. 네 그러면서 좀 아니, 괜찮더라고요. 잘 뽑고 있구나. 네, 그래서 3.5점 받아서 오 생각보다 잘 줬네 너무 네, 좋다 네. 이런 식으로 보면서 3.5점을 주신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초중반에 제가 좀 피곤해서 네. 그냥 좀 지친 느낌으로 영화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냥 점점 이야기에 빨려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맞아, 흡입력이 좋죠. 네, 이야기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영화가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연출이라던가 스토리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흘러가는 영화인데 좀 다 납득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영화 경쾌해요, 사실. 네. 맞아. 저희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되게 어두운 영화일 수도 있는데 그쵸. 되게 밝게 그려냈어요, 맞아요, 실제로.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제목은 정하지 않았지만 저희의 이제 팟캐스트 지금 제목 후보가 잔인하도록 청춘이라는 맞습니다. 제목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제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드디어 네, 이게 네. 무슨 영화냐, 그래서 무슨 그래서, 영화인 거냐. 뭔 영화인 건데라고 청춘을 다룬 영화이긴 한데요. 저희 그걸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 넷플릭스 소개 읽는 걸로. 네. 좋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넷플릭스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뉴욕에서 댄서를 지망하는 프란시스. 20대 후반의 열정과 고민을 절친한 친구 소피와 함께 나누며 인생의 길을 찾아간다. 오, 라고 되게 덤덤하게 아주 잘 요약이 돼 있긴 한데 사실 이것만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맞아요. 근데 영화를 다 보면 너무 찰떡이라고 이제 바질 씨가 네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 네. 맞아요. 보고 또 저희의 그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들으면 더 저희의 이제 파워팟캐스트 세계관에 빨려 드실 겁니다.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진짜로. 네네네. 저희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좀 얘는 재밌네, 좀 공감 가는 얘기를 하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네. 영화 줄거리 말고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영화 주인공인 프란시스가 사실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영화 바비의 영화 감독을 맡았던 그레타 거윅이 이제 주인공을 분했고요. 맞아요. 바비의 네. 감독이 주연으로 나오죠. 네, 원래는 맞아요. 배우였다가 이제 감독으로 커리어를 이제 전향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인데 그렇기도 하고 이제 넷플릭스에 걸출한 영화 결혼 이야기라고 불리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감독했던 노아 바움백 감독의 작품입니다. 작품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이게 컬러 영화라기보다는 흑백에 가까워요. 거의 흑백, 그냥 흑백인가? 네, 그냥 흑백 흑백 영화예요. 영화고 뭔가 2000년대 초중반? 2010년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네네. 되게 흑백 영화에답게 좀 복고풍의 음악을 간간히 사용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거리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아까 그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영화 설명을
저희가 읽어드리기도 했지만 저희가 또 한 줄 설명을 하자면 이 내용은 그러니까 프란시스라는 뉴욕에서 무용수로 일하고 있는 27세 여성분이 홀로서기를 하기까지 겪는 청춘 드라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좌충우돌 네, 홀로서기 이런 그래서 그 느낌이죠. 홀로서기를 하기까지의 겪는 수많은 일들이 이제 영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아주 짧게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여러분 들으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떨까? 네. 저희가 한번 막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줄거리를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네. 어떤 일들을 주인공 프란시스가 겪었는지 맞아요. 굵직굵직하게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되게 중요한 인물이 프란시스라는 이제 주연도 있지만 소피라고 하는 이제 아까 넷플릭스 소개에서 나왔던 소피라는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이 소피랑 이제 같이 집에 사는 이제 맞아요. 동거를 하는 룸메이트예요. 룸메이트인 걸로 나와요. 뉴욕이 워낙 그 렌트가 비싸기 때문에 둘이서 이제 돈을 나눠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끊으면 뭐 어떻게 이해가 나는 거야? 아무튼 그 소피랑 너무 친하다 보니까 뭐 남자친구랑의 관계가 좀 소원하기도 했고, 그래서 영화의 시작이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걸로 시작이 돼요. 그 남자친구가 이제 우리 동거를 하자.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같이 라고 살자. 제안을 했는데, 이제 프란시스는 소피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그걸 거절을 해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며칠 뒤에 소피가 자기 이제 방 빼기로 했다. 맞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남자친구를 포기했는데 헤어졌는데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굉장히 절친하게 지내던 소피랑 이제 갈라서게 되죠. 됩니다. 네. 빠이빠이 하게 돼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혼자 살다가 이제 뭐 술자리인가요? 파티에서 알게 된 이제 지인의 친구와 맞아요. 함께 이제 같이 살게 돼요. 다른 이제 집에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소피의 소개로 어떤 남자의 2명을 알게 되는데 그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도 이제 3명이 같이 사는 집이었는데 1명이 나가게 돼서 그 자리에 프란시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점점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월세가 진짜 대박 비싸요. 비싸요. 네, 네. 네. 대박 비싸서 뭐 무용수로 일하고 있던 무용단에 나중 크리스마스 공연을 서게 되면 그 돈으로 이제 렌트를 월세를 내겠다. 나중에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무용단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살렸다고 네. 볼 수 있죠. 실력이 안 돼서 당신은 크리스마스 공연에 함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게 되고, 근데 사실 그것도 갈 줄 알았는데 못하게 됐다, 아쉽게 됐다라고 통보를 받게 되죠. 그쵸. 네네. 그렇게 이제 직장도 잃고, 네네. 그렇게 이제 또 월세도 못 내게 되면서 그 그렇죠. 셋이서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요. 쫓겨나게 그렇죠. 되고, 근데 쫓겨나게 이런 게 엄청나게 명확하게 그려지진 않는데, 근데 정황상 이제 쫓겨나죠. 네, 그쵸. 쫓겨나죠. 네. 그렇게 네. 되고, 쫓겨나서 이제 뭐 같이 무용수로 일하는 동료의 집에 잠깐 뭐 6주 정도 또 얹혀 거부살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전에 헤어졌던 소피가 남자친구가 또 있는데 그 남자친구랑 이제 일본에 가서 살게 됐다라는 얘기를 그 파티에 온 사람들한테 전해 듣죠. 그죠. 그러니까 내 베프가 지금 일본으로 간다는데 이 소식을 남한테 듣는다? 네. 얼마나 이거 비참합니까? 세상 가장 친한 친구인 줄 아는데 소식을 모르고 맞아요. 있었어요. 그니까. 그렇게 돼서 파티에서 뭔가 파리 얘기가 나와서, 프랑스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약간 충동적으로 파리 여행을 이틀 갔다 오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 파리에 그렇게 어영부영 갔는데 가서 뭐 누구나 좀 만나볼까 했는데 아무도 못 만나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소피한테 전화가 와서 그때가 소피의 굿바이 파티를 하는 때였더라고요. 네, 절친을 이제 빠이빠이 파티 해주지도 못하고, 그쵸. 심지어는 이제 국제전화 통화료가 이제 비싸서
안부 전화를 길게 하지도 못하는데 사실 뭔가 그 상황상 자존심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지금 파리에 와 있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크리스마스 공연 열심히 하고 있는 척하고 이러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진짜 절망적인. 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밑바닥이 아니고 네, 그 다음 밑바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 영화가 진행되면서 프란시스가 점점 늪으로 약간 맞아요. 빠져들어가듯이 지금 여러분들 네. 상상하고 계신가요? 상황이 지금 계속 나빠져요. 직장도 잃고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베프랑도 깨지고. 네, 그래서 뭐 파리에 갔다 와서 이제 빚이 생겨서 네, 그 신용카드로 반년이 지난 여름에도 그 빚을 갚고 있다는 대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반년이 지난 여름이 갑자기 이제 나오는데 그 여름에는 원래는 소피는 어떻게든 뭐 월세를 내가면서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경이 아, 프란시스? 프란시스는 네. 자기가 졸업한 기숙사, 대학교 기숙사가 나오죠. 네, 그 기숙사에서 이제 기숙사 조교, 네. 네, 기숙사 사감 같은 걸로 네, 그런 이제 걸 일을 하고 하는 있어요. 역할로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 무용 강의를 청강하려고 하다가 이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쫓겨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무슨 기금 행사 같은 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웨이터로 알바처럼 일을 하게 돼요, 하루 정도. 네, 근데 그 상황 자체도 되게 모욕적일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구베프 소피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 소피가 굉장히 우아한 모습으로 이제 유력 정치가와 대화를 하면서 저도 여기에 기금 이제 기부하러 왔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제 남친인데 약혼하게 됐어요라고 약간 좀 프란시스 입장에서 염장 그쵸. 이죠. 근데 이제 이런 소식은 프란시스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고, 자기가 술 따르고 알바하는 그 장소에서 이 사실들을 모두 알게 되죠. 네. 네. 이게 들으시면서 뭔 소리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영화를 보면은 되게 설득력 있게 그려져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포인트는 이 프란시스가 좌충우돌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조금 약간 자기 파멸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워낙 좋지 않아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참한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는 그런 식으로 영화가 전개가 네, 됩니다. 계속 안 좋은 상황이 겹치다가, 네. 그렇게, 엔딩은 조금 쾌활하게, 행복하게 끝나는 편이긴 해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프란시스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 나가는 식으로 전개가 되고, 맞아요. 결말은 이제 결국에 자기 보금자리, 나의 집을 마련해서 그 우편함 이름표에 프란스하라는 이름을 꽂아 넣는 걸로 마무리가 영화가 되죠. 끝납니다. 네. 그래서 영화에서 좋았던 아. 부분을 이제 얘기하자면 어떻게 할까요? 음,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셨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또 오늘 또 두 번째로 보는 거다 보니까 아, 조금 그쵸, 더 그쵸. 이렇게 약간 분석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진짜 모든 장면이 되게 진짜 잘 만들어져 있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되게 담담하고, 지금 저희가 프란시스가 겪는 온갖 일들을 설명을 했지만, 이게 되게 그냥 담백하게 그려져 있어요. 네. 엄청 담백하고, 그러고 엄청 직접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네. 정확히 이제 영화를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 무슨 상황이지? 약간 이렇기도 한, 네. 네. 그러니까 막 되게 심파라던가 감정 어, 과잉 이런 거 전혀 전혀 없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주인공의 행동을 좀 약간은 멀찍이서 맞아요. 네, 근데 그려내려고 하고 이게 이제 있죠. 그런 장면들이 되게 별거 없는 장면들처럼 보이지만 되게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게 좀 느껴져요. 음.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왜냐면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도 좀 있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그 기억에서 남았던 부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할까요? 좋습니다. 바질님부터 좀 가시죠. 저희 이제 원조 프란시스 러버. 저는 사실 엄청 많은데 그냥 역시나 좋았던 거는 그 프란시스가 파리에 가잖아요. 근데 파리에 간 것도 사실은 약간 충동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신용카드로 빚을 내서. 신용카드로 빚을 내서 무리해서 좀 자존심 부리면서 간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다 안 돼요. 막 뭐 상점에 가려고 했는데도 뭐 문 닫고 뭐 하고. 근데 그 장면 중에
그 파리의 에펠탑을 앞에 두고 프란시스가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냥 담배를 피우려고 이렇게 막 라이터를 엄청 키는데 막 라이터도 흔들고 막 이러는데 결국 불을 못 붙여서 담배를 못 펴. 그래서 아씨 이러고 그냥 가는데 프란시스가 가면서 그 뒤에 이제 프란시스가 가리고 있던 에펠탑이 딱 이렇게 환히 나와요. 화면에. 근데 그 장면이 좀 프란시스가 결국에는 사실 그렇게 멋있는 에펠탑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좀 빠져가지고 그 멋있는 장면을 못 보고 가는 그걸 제대로 너무 즐기지 못한 제대로 파리에서의 즐기지 못하는 그거를 너무나도 한 장면에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그게 아, 너무 인상 깊습니다. 되게 진짜 깔끔하고 좋은 연출이었죠. 네네 연출이 너무 예술적인. 네네네 연출이 너무 좋았어. 네. 민코 씨는 어떤 장면이 좋으셨나요? 저는 영화 시작하고 1분. 오. 네. 그 소피와 이제 도정 투닥투닥 장면. 되면서 그게 이게 빠르게 스쳐 지나가. 이들이 네네. 원래 약간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에 대한 맞아요. 영화를 보고 나면은 되게 행복했던 과거의 시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그러니까 법한 대사 없이 이렇게 대사 나오는 없이 장면. 저는 네. 그 장면이 몽타주라고 하나 몽타주. 네. 저는 그 픽사 애니메이션 업 초반 아, 거하고 맞아, 되게 맞아, 비슷한 맞아. 것 같았어요. 그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맞아, 장면 맞아. 장면 나오면서 그 행복했던 시절을 빠르고 짧게 납득 가능하게 맞아요, 그려주는 맞아요, 게 맞아요. 바로 이해시키는. 바로 이 둘의 관계성과 네. 이 둘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그냥 바로 그 해주는. 맞아요. 그리고 전 또 진짜 좋았던 부분이 연결해서 그 소피를 만나잖아요. 소피를 만나서 소피가 이제 남자친구랑 이제 거하게 싸우고 뭐 이거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돼서 우리 다시 그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 그때 뉴욕에서 살았던 그때처럼 우리 다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희망을 막 이렇게 안겨주다가 그래서 프란시스가 부푼 어떤 희망을 부푼 가슴을 안고 너무나 그 만족하면서 이 소피의 남자친구인 패치에게 뺏겼던 소피를 내가 다시 품에 안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잠에 드는데 소피는 일어나서 그게 다 이제 이게 술에 마셔서 술을 기억을 너무 못하는 많이 얘기였고 맞아. 이 소피는 너무나 깔끔하게 편지를 썼고 나를 챙겨줘서 고마워. 나 이제 장례식에 참석해야 돼. 뉴욕으로 다시 가야 되라고 하고 쓰고 가죠. 맞아. 네. 다시 그래서 현실로 돌아가죠. 훅 돌아가죠. 맞아요, 혼자서. 맞아. 아직 프란시스는 그 세계 아직도 자기는 그렇게 좌충우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소피는 그 세계에서 훅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프란시스가 그 맨발로 막 달려나와서 막 택시를 잡으려고 막 가지 말라고 막 소피 맞아. 이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확히 이렇게 소리 질러요. 맞아요. 그러다가 네. 이제 맨발로 나온 자기 발을 이제 보게 되는. 그쵸. 그래서 그 장면은 좋죠. 사실 프란시스가 뛰었을 텐데 여기 영화에 프란시스가 뛰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뛰려면 또 뛰었을 텐데 이제 맨발인 어떤 자기 아마 모습 뛰어서 그 차를 따라잡을 수도 잡을 수도 있었는데 두드리면서 막 뭐라고 달리기 실력을 어 이거 좋아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뭐 맨발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맨발보다도 네. 그 소피랑 그 밤에 기숙사에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날에 소피가 일어나서 아, 나 다 기억 안 나. 안녕. 나 이제 장례식 가야 돼. 하기 그 전날 밤에 네. 다시 우리가 옛날 뉴욕에서처럼 룸메이트처럼 지낼 수 그러고 있겠지 싶어, 하는 우리. 그런 대화를 할 때도 그때도 미묘하게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도 오히려 소피는 약간 술에 취해가지고 막, 우리 그런 거 하자. 막, 나 패치랑 헤어져서 너랑 살 거야. 막 이렇게 하지만, 프란시스는 이미 그 순간에서 좀 이제 많이 멀어져 왔잖아요. 자기는 막말로 집도 없고, 같이 살려면 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네요. 자기는 지금 기숙사에도 있고, 집이 이런 없다는 게 현실을 좀 살아왔죠.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다시 소피랑 그렇게 사는 거는 어렵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는 있지만 다음날 아침에 상실감은 여전히 있는. 그러니까 그게 좀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쵸. 그러니까 마치 이제 소설이든 영화든 막 되게 처음 시작할 때 되게 행복했던 어떤 한때를 보여주고 나서 그게 점점 파괴되어 나가는 식으로 전개되는 어떤 스토리들 있잖아요. 막 처음에 막 너무 행복해. 근데 막 다 막 일가족이 막 학살당한다든지 뭐 그런 거. 이거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요, 뭐 전염병이 돌아서
뭐 다 죽는다든지 근데 그것보다 토지처럼 이게 더 잔인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아까도 뭐 말했지만 그 세월이 바꿔버린다는 게 맞아요, 그게 좀 맞아요. 무섭더라고요. 좀 맞아요. 무서워. 그러면 리스님은 어느 장면이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일단 영화 전체적으로 네. 대사가 찰지다라고 맞아. 이제 바질 씨께서 영화 보기 며칠 전에도 막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냥 그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대사가 이게 좀 잘 쓰였다? 되게 좀 맛깔나게 쓰였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기억에 남긴 하는데 저는 그 초대받은 파티 장면에서 우스꽝스러운 광대가 돼버린 그 장면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동료, 설명하자면, 네. 네, 이제 그 프란시스가 첫 번째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이제 소피랑 살던 집에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남자 둘이서 같이 살던 곳에서 나가서 이제 무용단 동료 레이첼의 집에 얹혀 살면서 레이첼이 초대한 파티에 가서 맞아요. 막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맞아. 되게 약간 눈치 없이 완전 자기 과거 얘기를 막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거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죠. 네, 제 대학교 친구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맞아. 그 프란시스를 쟤 뭐야? 라는 식으로 쳐다보는 그 표정이 되게 너무 연기가 맞아. 살아있다라고 좀 느꼈던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리고 왜 그게 저래? 되게 약간 미묘한 이런, 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연기로 이렇게 했을까가 거의 믿어지지 않나? 근데 보면 이제 관찰하는 관객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감정? 그지. 맞아요, 맞아. 얘가 더 이상 바보 취급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프란시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출을 되게 잘했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프란시스가 바보 취급 안 당했으면 좋겠으면서도 동시에 입 좀 닫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쵸. 네. 무한하죠, 보는 내가. 네, 보는 내가 무한하죠. 왜냐면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바질 씨가 뭔가 얘기를 하기는 이 영화가 진짜로 청춘 영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진짜 청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청춘이라고 하면 다들 막 아름답게 그리고 그러니까 막 모든 걸 막 다 극복하고 네. 아니면 엄청난 사랑이 있고 막 엄청난 우정이 있고 막 모든 게 다 막 젊고 막 생생하고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치만 사실 청춘의 핵심은 구질구질한 거. 구질구질하고 어색하고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고.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고 그것 때문에 막 고생하고 무너지고 막 이러는 게 청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겪고 지나가면서 어른이 돼가는 그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가 다 감당을 해야 돼, 결국에는. 네. 막 누가 해결해주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거는 진짜 청춘 영화지 않을까. 좀, 너무 잘 만든 청춘 네, 영화. 잔인하도록 청춘이지 않나. 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또, 아까 좀 했던 얘기일 수 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는 사실 나이도 그렇고, 이제 여기서 27살로 나오고, 저희가 이제 뭐, 28, 뭐, 전후. 29, 뭐, 이렇게 네네네. 되니까, 약간은 그래도 여기서 벗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맞아요. 약간 저희가 거치었다고 해야 되나? 맞아. 너무 저희가 이런 상황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네, 진짜다라는. 왜냐면 제가 2년 정도 전에 이 영화에 대해서 블로그에다 글을 썼었는데, 그때가 제일 이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에 제일 꽂혀있을 때. 꽂혀있고 제일 뭔가 그 동질감을 네, 느꼈, 감정이입할 수 예, 있었을 때. 감정이입이 진짜 완전 이빠이 되어 있던 그런 때였는데, 지금 다시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 영화를 좀 힘들 때마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다 보지 않아도 조금씩 찾아보고 잠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여기서 약간은 지나왔다.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에서 약간 지나온 것 같다. 그러면 저 네네. 좀 약간 오그라들 수도 있는데, 네네네.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이 프란시스 하를 보면서 너무나 동질감을 느끼는 그때 그때 상황 같은 분이 계시다면, 뭐라고 하시고 뭐라고 싶어요?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요? 과거 약간 나에게. 과거의 나에게 너에게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저는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은데. 뭐요? 그러니까 영화의 마지막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맞아요. 프란시스가. 맞아요.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이제 자기 갈 길을 어떻게든 찾아서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네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한편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신 있게 막 저는 여기서 그래도 한 스텝은 나온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상황은 계속 이제 언제든지 왔다 바뀔 수 있는 갔다 하면서 이제 그냥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 청춘이 있고 그 다음 단계의 약간 어른이 있다면 물론 저도 아직 내가 어른이다라고 절대 말은 못하겠지만 아마 한 50살 넘어까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있다면 좀 아마 나이 좀 듭시다 우리. 아니, 그런 거 있다면 저는 그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 아, 뭔가를 그러니까 선택하면은 예, 다른 거는 얻지 기회비용으로 못한다. 얻지 못한다라는 거를 그 내지는 이게 조금 현실과 타협 내지는 맞아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선택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이 그쵸. 아닌가 싶은 게 결국 프란시스도 원래는 댄서가 되고 싶었지만 마지막에 잘 풀리는데 댄서가 되지는 않아요. 맞아요. 대신에 이제 그 그쵸. 안무가로서 결국에는 그 이제 선생님, 이 무용단의 선생님이 이 프란시스아를 해고하면서 굉장히 매정하게 제안했던 그 길을 따라가게 되죠. 네.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너는 그게, 춤이 아닌 것 같다. 예, 그쵸. 근데 너는 안무가는 잘할 것 같다. 안무를 좀 맞아요.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걸 듣고 프란시스가 막 네, 정색하면서 코웃음을 치죠 거의. 저 막 여기 오빠 받았다고 다른 그 나 다른 데 가서 무용단에서 무용수 할 막 거라고. 이러면서 막 이를 갈면서 나가는데 이러진 않아요. 이러진 않아. 근데 어쨌든, 그런데 네. 결국에는 그 선생이 말한 대로 그 잡을 받아들여서 안무가로서 이제 자기 길을 이제 밟아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아 얘는 결국에는 댄서가 되지 못했으니까 꿈을 타협했어. 얘는 이제 실패한 거야. 꿈을 이루지 못했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진 것과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같은 고민들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 맞아요. 나가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민코님이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얘기했던 게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 같다. 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홀로서기에 대한 영화, 내 네네. 자리 찾기 네네, 내 이렇게. 자리 찾기. 그래서 사실 프란시스가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뭐 커리어에서도 나의 자리를 찾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나의 자리를 찾는 그런 과정이 여실히 드러났던 음, 작품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초반에는 되게 남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그리고 절친도 초반에는 있고. 근데 사실 남자친구도 딱히 내 자리, 그 남자친구의 옆자리가 딱히 내 자리였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쵸, 네, 그쵸. 그러고 절친의 옆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뭔가 아니었고. 아니게 되고, 그러고 그 남자애 둘이랑 같이 살게 되지만 거기서도 묘하게 약간 광대짓 하게 되고, 거기 어떻게든 이제 끼어들려고 열심히 아등바등하고 이러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 여기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프란시스의 공연을 보러 오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조금 한숨인데. 그 되게 아등바등하고 뭔가 삐걱대고 했던 관계들이 다 사실은 프란시스한테 다 좋게 남았고 거기서 그냥 적절한 그냥 거리감이 생긴 음, 어떤 관계로 남은 음, 그런 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과정이 너무 좀 아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되게, 사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너무 진짜, 선반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진짜 최악이다, 진짜로. 진짜 최악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아니, 그게 너무 아픈 과정이 아닌가. 그냥 그런 게 그쵸. 있음을, 그러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이 사람도 내 사람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과정이 사실은 너무나 진짜 뼈를 깎는 거의 심장이 터지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까 저기 리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거의 한 5초에 한 번씩 한숨을 막. 한숨을 막 쉬면서 막 영화관에 봤는데, 있었으면 때렸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진짜 진짜로. 관크.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뭐, 맞아요. 아, 근데 저는 또 그 어른이 되어간다는 게 아까 민코님이 약간은 타협하는 음, 거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인간관계, 여기서 그 프란시스가 겪는 인간관계에서도 그게 너무 잘 드러나는 것 같은 게 프란시스가 소피한테 엄청 집착하잖아요. 그쵸. 마치 뭐, 광기야. 광기에 집착을 하고 그거 막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섹스를 안 하는 레즈비언 커플 같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어떤 파트너십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소피에겐 남자친구가 있고, 그래서 그 남자친구를 막 엄청 질투하고 그쵸, 이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간에 살짝 절교하듯이 되기도 하고, 그쵸, 그쵸.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는 내가 소피의 남자친구도 아니고, 뭐, 애인도 아니지만, 어떤 약간 그리고 뭐 옛날만큼의 베스트 프렌드도 아니지만 여전히 좀 좋은 친구로 그 웃으면서 자리를 서로 웃으면서 보고 볼 수 있는 서로를 관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관계의 어떤 자리를 너무 잘 찾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처럼 소피가 나랑 같이 살고 나랑 뭐 나중에 우리 같이 얘네가 살고, 같이 살면서 막 우리 뭐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하지 못해도 충분히 이 관계는 소중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어른이 되어가는 링컨님 게 왜 이렇게 아닌가. 죽상에 눈이 뭔가 글썽글썽한데요? 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가. 어, 그러니까, 퇴색하는 게 아니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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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감붕이 드는. 그쵸. 아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 너 나랑 이런 정도로 친구 못하고, 뭐, 나한테 이런 거 못 해주니까, 나 너랑 아예 친구 안 할래. 이럴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거라면, 예. 어른이 되지 못한 음흠. 사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너가 나와 관계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 그치만 넌 여전히 나에게 소중하고 아니, 근데 또 위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와서 또 한창 얘기하다가 또 예. 갑자기 또 하자면, 반론, 반론? 어른 꼭 돼야 되나요? 아, 그니까요. 저도 그 네. 생각이 들긴 저희 해요. 나이 좀 듭시다, 우리. 아니, 아니, 당신 왜 그래요? 아니, 80대 돼서 난 어른 아니요? 막 이러면 얼마나 한심하게 쳐다보겠어. 어른가? 50대 됐는데 전 아직 어른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 아니, 이, 근데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다들 그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마음만큼은 20살이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약간 조금 좀 꼴값이에요? 숨길 필요는 있다고 봐요. 스스로 생각하는 것으로도 그런 충분하지 20대 않나. 자아를 조금 마음속 깊숙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드러내면 좀 서로 아, 민망해질 추해진다. 수 아, 있다. 민망해질 수 있다. 이제 네. 사회적 규범,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아, 뭐, 웃겨. 그쵸. 근데 어른이 돼야 되나 싶긴 해요, 또. 타협해야 되나요, 꼭? 그럼 어떻게, 부러질 거예요? 부러져서 아, 막, 집도 없어가지고, 뭐, 창고에다 짐 다 네. 맡기고, 뭐. 상고요? 됐어. 민코 씨의 성숙을 응원하면서 네, 네, 네. 오늘 녹음은 슬슬 마무리하는 게 될 것 같아요. 문 끊으면 맞습니다. 이제 아, 어른 되는 걸로 이제 보고 30분을 더 투닥대겠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뭐, 저야 뭐, 얘기 안 한 거 있나요, 혹시? 있어도 그만할 거야. 네네, 네. 네. 그래서 프란시스.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만 하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렇게 그래서 얘기할 수 팟캐스트에서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은, 들으셨고, 아직 영화를 안 보셨다면 꼭 영화를 보시길 바란다. 네. 그 넷플릭스에 올라가 있고, 아마 그 네이버에서도 돈 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넷플릭스 뭐 많이들 네네네.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 꼭 보시길 1시간 바라겠습니다. 반 정도인가요, 이거? 1시간 20분의 아주 짧은 러닝타임. 아, 진짜 네, 짧네요. 너무 짧고 너무 명쾌하다. 그래서 음. 보시고 또 댓글로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 혼자 있었으면 절대 안 마실 것 같긴 한데 아, 뭐 그래요?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저희 팟캐스트가 뭐가 영화 전문 팟캐스트처럼 거듭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것도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타협했어. 이, 네, 정체성을 갖다가 타협했어. 죄송합니다. 두 분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함부로 타협을 해버려서 아, 그렇습니다. 민코님은 마지막 소감 어떠세요? 저요? 소감이라? 되게 고민이 많은 표정을 하고 그러니까 계세요, 고민이 지금. 말할 게 너무 많아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한숨밖에 못 쓸 것 같은 그니까. 표정이야. 아무튼 저는 좀 위로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처음 봤을 음,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또 다른 의미에서 위로를 주고, 그리고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기에 되게 무한한 그런 프란시스의 장면도 있었고 음, 그건 결국 저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음, 약간 공감성 그쵸, 수치인 그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화에서 가장 사랑하는 인물은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인 프란시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좌충우돌 내 인생 뭐 어른이 돼도 어른이 못 돼도 집을 구해도 못 구해도 뭐 괜찮다. 아 이거는 그렇다고 너무 하자. 대책 없나? 아, 아무튼 아, 뭐. 대책 없는 것도 뭐 네네. 어른이 되는 그래서 그쵸, 과정이야. 그쵸. 그래서 음, 그런 네. 느낌이에요 저는. 네. 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로 할까요? 네, 네네네. 외치고 좋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네네. 저부터 할게요. 파바바. 네, 파바바 파반, 안녕. 안녕. 안녕.